사보 대우건설인이 새롭게 오디오 인문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종대왕의 특별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임금 세종. 그의 외교 정책은 4대 외교에 가까웠다.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명나라 사신들의 무례와 황제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4대 외교를 펼쳤다. 그런데 그의 4대 외교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국익에 기여했다. 즉, 여진족 토벌과 북방영토 개척이라는 조선의 대외 정책을 명나라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었다. 세종은 국가이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4대 외교를 펼친 전략가였다. 4대 외교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이 실용 외교의 배경에는 세종 정부의 활발한 토론 문화가 있었다. 경들의 생각은 어떤가? 세종은 말끝마다 신하들의 생각을 물었다.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당연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의견을 구했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의 외교 사안일 경우 더욱 치밀하게 묻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라. 세종의 이 습관적 어투는 외교 실수를 막기도 했다. 명나라가 조선의 소를 대규모로 사겠다고 강요할 때가 그랬다. 1432년 봄, 세종은 무척 기뻐했다. 조선의 소 1만 마리를 만주 지역에 보내라는 황제의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조선의 로비를 받은 명나라 관리가 황제를 설득해 그 결정을 무산시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기쁜 나머지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상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다. 조만간 중국 사신이 올 것이니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상을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달 후에 도착한 황제의 직지는 소 1만 마리를 만주로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당혹스런 상황에서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세종은 소가 우리나라에서 희소한 동물이라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하면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손상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신하 이징옥은 이렇게 제안했다. 요구한 양의 절반만을 중국 물품과 무역하여 진원하고 그 나머지는 면제하여 주기를 주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하 최사강도 말했다. 지금 반수를 바치고 그 나머지는 번식되기를 기다려서 진원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아요. 신하들의 의견을 다 들은 세종은 책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본 다음 최종적으로 소를 전부 보내자는 맹사성 등 신하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금 소를 갖추어 바치는 일이 비록 어렵기는 하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될 만한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혐오하는 틈이 생기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니라. 조선 조정은 같은 해 7월에 소 6천 마리를 요동으로 보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도 동봉해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전부터 소의 생산이 심히 적고 또 몸집이 작으나 황제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으므로 전국의 소를 모아서 보냅니다. 명황제의 요구를 수용하되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간곡하게 적어보낸 것이다. 세종의 이러한 판단과 조치는 주요했다. 그해 10월에 중국 황제가 이렇게 답신을 보내왔다. 조선의 탁월한 현황의 판단에 감복했소. 현재까지 보낸 것으로 그치겠소. 앞으로는 사신들이 망령된 요구를 하더라도 황제의 허가 없이는 주지 마시오. 이는 조선의 큰 골칫거리인 사신들의 잡다한 요구를 물리칠 근거를 마련해준 세종의 외교적 성과였다. 세종은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런 국제정세 속에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비롯해 주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위의 신하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 조선의 국방과 안위가
명나라와의 관계 형성에 달려있다고 본 그는 중국 황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어전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즉, 집단 지혜를 통해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려 한 것이다. 세종의 실용외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재위 기간에 무려 5명의 황제가 바뀌고 수많은 사신과 국서들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명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중국 사신들의 과도한 요구를 차단시키고 그 파견 횟수를 급격히 감소시켜 민폐를 줄인 것 역시 보이지 않는 외교적 성과였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명나라의 돈독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